먼저 국정원 제1차장과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장을 지낸 우리 모임의 염돈재 운영위원님의 경과 보고와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날씨 추운데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고 감사하고, 또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모임을 어떻게 해서 발족되게 되는가 하는 거 간단히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40여 명의 국정원 간부들이 적부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억울하게 형을 선고받았고, 금년 7월 8일에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세 국정원장에 대한 대범한 판결이 확정돼서 각각 2년 6개월,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10월 20일에는 원세훈 전 원장께서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최고 정보기관 수장 4사람이 이렇게 한꺼번에 감옥에 간 것은 세계 역사에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참사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정원 전 현직들의 명예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우리 국정원 전직들이 9월 초에 이틀 만에 264명이 모여서 국정원장 사면 복권 운동 발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 정부에서 연말연시 사면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12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서명 운동에 착수해서 5일 만에 1,500명이 동참함으로써 국정원장 등 사면 복권을 위한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 모임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1961년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에 이렇게 많은 전직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집단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처음이고, 세계 정보기관의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바로 많은 전직들이 국가 안보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적폐 청산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연말연시 사면에는 뇌물죄를 받은 한명숙 전 총리와 내란 선동죄를 저로 수감된 이석기 전 의원은 사면 또는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정원장 4분 포함해서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관용이라는 것은 일체 배제가 됐습니다. 이에 우리 국정원 전직들은 국정원장과 간부들이 모두 자유의 몸이 될 때,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세계 시민들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성명서를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국정원장과 간부들은 하루빨리 사면돼야 됩니다. 일상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해온 저희 전직 1,527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민생사범에 대한 신년 특사가 코로나와 경제 침체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뇌물죄의 한명숙 전 총리가 사면 복권되고 내란 선동죄를 범한 이석기 전 의원이 가석방된 반면에 국가안보의 제1선에서 헌신해온 국정원장 4분과 40여 명의 국정원 간부에 대한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친북 세력은 풀어주고 국가안보의 최전병인 국정원장과 국정원 간부들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히 이번 석방된 이석기 전 의원은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핵심 멤버이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동부연합에서 활동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조치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무척 많습니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지원 문제로 각각 1년 6개월,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 적용된 법률과 형량을 보면 이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인지 회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분 원장에게
적용된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른바 신분범이라고 합니다. 국정원장은 회계 직원의 임명권자이지 회계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 국정원장 세 분, 네 분이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저 뭐 어떻게 해서 감옥 갔지 하지 이렇게 엉터리 없는 제목으로 감옥에 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정보증에도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까지 중앙정부의 정부 부처의 장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판단한 판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억지 판결이라는 억지적인 그 법조문의 그 적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국고손실죄라는 것은 내가 하는 행위가 국고손실이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정원장들은 그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지원은 역대 정부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관행이고 예산 전용은 정부 부처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대법원장이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천만 원을 각급 법원장에게 경력금으로 사용하고 또 법무부 검찰국장들이 세금까지 정보수사형 특별활동비를 검사 경력금으로 사용하고 등은 예산 전용의 사례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이정찬 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도 국정원 예산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병호 원장은 억울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똑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바로 정부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예산 전용을 국고손실죄라고 하는 엉터리 없는 그 제목으로 충격에 처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국정원장에 대한 국고손실죄 적용은 법조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바로 국정원장들에 대한 중형 선고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적폐 청산을 합리화하고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억지 주량식 꿰맞추기 판결이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기 세 분 국정원장은 모두 한 점 훈결 없이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온 가장 존경받는 공직자들이었습니다. 나이 80 전후인 이분들에게 중형을 내리고 또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서도 제외한 것은 헌신적인 공직자보다 종북 세력을 더 중히 여긴다는 점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평상 과상에서 형을 받은 국정원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도 많은 형을 받았던 억울하게 형을 받았던 국정원 간부들이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간부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천여 명을 투입해서 추진 중인 사이버 심리전을 대처하기 위해서 방어 심리전 활동을 하다가 소위 댓글 사건이라는 걸로 기소된 어느 간부의 경우에는 정치 관여로 특정된 댓글이 전체 댓글의 0.1%가 아니라 0.0045%입니다. 0.0045%는 순도라는 건 거의 없는 겁니다. 이에 사용된 액수를 총 계산하면 총 1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액수를 이렇게 나누면. 그런데 국고손실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또 반국가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다가 불법 사찰로 7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간부도 있습니다. 또 해외 첩보에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1억 달러 북한 송금서를 확인하던 또 다른 간부는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의 비자금은 총 1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이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 정보기관도 이미 내사 중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정보 활동은 세계 모든 정보기관이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이를 불법 사찰이라 한다면 국가정보기관은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며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은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의 권위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판결이 내려졌으면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간부들에 대해 적용된 법과 형량들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정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법원 판결이 가져올 엄청난 후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정보기관장 4명이 대통령에게 불법 자금을 지원하다가 동시에 감옥에 갔다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제사회가 만일 그렇게 믿는다면 자유, 민주, 번영의 모범국가인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바로 세계 정말로 부끄러운 삼류 정보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네 분의 국정원장과 40여 명의 국정원 간부들은 모두 30년 이상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온 가장 모범적인 공직자들입니다. 모범적인 공직자가 아니면 그 국정원의 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추락된 국격과 국정원의 명령을 회복하고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억울하게 죄를 받은 국정원장과 간부들을 사면 복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없지만 정부는 행정 조치를 통해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에 반드시 사면 복권 조치를 취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이 적폐청산 과정에서 형을 받은 국정원장과 간부들 문제의 진실을 정말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사면 복권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은 오늘과 같은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